경항모 사업은 끝장났다. 지난 8월 26일 2023년 국방예산에 항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로 국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30년을 벼른 한국형 항모를 이번에는 꼭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 또 취소하냐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엄청났는데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련 기사가 삭제되면서 이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부 항모 찬송론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함재기형 KF-21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항모가 건조된다면 가장 유력한 함재기는 F-35의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입니다. 하지만 많은 항모 찬성론자들도 F-35B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F-35B는 높은 단가와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그리 높지 않은 기체입니다. 그리고 F-35B가 채택된다는 말은 한국형 항모가 경항모로 채택된다는 말인데, 경항모는 가파는 물론 경납고까지 작아 조기 경보기가 포함된 스트라이커 편대를 운용할 수 없어서 항모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들 중 상당수가 F-35B와 경항모 도입은 군사적인 가치가 전무하니 KF-21N과 중형 항모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35B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항모 사업이 경항모 건조로 기울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나 병력 자원 감소라는 현실로 보나 경항모와 F-35B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공군 노후 전투기의 추락으로 F-35B보다 먼저 F-35의 20대가 추가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참에 F-35B와 경항모라는 애매한 조합 대신 KF-21N을 운영할 수 있는 만재 7에서 8만 톤 규모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이가 여러 매체를 통해 KF-21 보람의 함재기형인 KF-21N의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FA-50 수출 대박으로 저력을 입증한 카이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KF-21N을 개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론이 상당합니다. KF-21N으로는 중국 항모전단이 미래에 운용할 스텔스기를 상대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 KF-21N의 기준이 KF-21 블록2라면 중국의 스텔스기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F-21N은 블록2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KF-21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이 중형 항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항모 사업에서 KF-21N이 대한민국 항모의 함재기로 선택됐을 때 대한민국 해군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방위사업청에서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기술 성숙도 평가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기술로 항모에서 사용할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는 개발 방안을 연구할 검토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항모의 크기를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확대하고 탑재할 함재기를 KF-21의 파생형인 KF-21N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원안대로 F-35B를 도입해 경항모를 만들 것이라면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2023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항모 사업을 아예 취소한 게 아니라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준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모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면 상하를 막론하고 항모 확보에 굉장한 열성을 보이던 해군이 어떠한 제스처라도 취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사업 취소보다는 사업 확대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항모 찬성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KF-21N과 중형 항모를 만들었다가는 우리 국방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주장이 꽤 그럴싸합니다. 만약 함재기로 도입될 KF-21N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KF-21 블록2 사양이라면 중국판 F-35인 F-32를 상대할 수 없으니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국산 함재기로는 중국의 맞상대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은 훌륭한 스펙 덕에 4.75세대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있는 명품이지만 스텔스기를 상대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5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FC-31이 F-35의 절반 수준의 스텔스성만 있다 쳐도 보람에는 FC-31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FC-31은 중국제 레이더의 성능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스텔스 성능에 기대서 보람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결국 보라매가 일방적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엉터리 중국산이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거리투브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 제무기들에서 결함이 속출했고 신무기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 반해 중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생산되고 수출되면서 두 국가의 역량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러시아가 수호이 57의 개발을 미적대는 동안 중국은 제니식과 FC-31을 개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A사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KF-21 블록2 기반으로 KF-21N을 만든다면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차라리 경항모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F-35B를 사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연이은 대규모 방산 수출 덕에 KF-21 블록3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전투기를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량으로 초고가 무기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블록2를 기반으로 KF-21N이 만들어지더라도 2030년대까지 완전한 5세대기를 목표로 관련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블록3가 완성되면 기존의 KF-21N이 곧바로 블록3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3는 모든 면에서 중국의 FC-31을 압도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레이더, 전자전체계, 덕컴, 유무인복합, 미사일 성능에서 중국을 압도하므로 오히려 보라매가 FC-31을 먼저 탐지하고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점도 환상적입니다. 최근 KF-X 사업의 전직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3에서 2024년쯤 KF-21N의 개발을 시작하면 2031년에 함재기형 KF-21N의 개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 무렵이면 본격적인 항모의 건조가 시작되고 보라매 블록3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항모에서 운용할 블록2 사양 KF-21N을 먼저 개발해 배치한 뒤 곧바로 블록3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20에서 40대 정도야 1, 2년이면 전부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N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면 2030년대 중반 한국 해군은 5세대급 국산 함재기 40대로 무장한 만재 7에서 8만 톤급 중형 항모와 신형 구축 함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항모에 전자식 사출기 이멀스를 달고 항모형 조기경 보기와 전자전기를 확보한다면 세계에서 미 함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항모 전단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력이면 설령 중국의 항모 전단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1대1에서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항모 전단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모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당장 중단해야 할 항모 사업을 중형으로 키우는 것은 매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인력과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미사일 몇 방이면 무력화될 항모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추가 도입하거나 KF-21 보라매 양산 물량을 늘리는 게 더 자주 국방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경항모와 20대의 함재기를 살 돈이면 20대의 F-35A와 KC-330 급유기 2대는 물론 갑질 보잉의 금덩어리라는 조롱을 듣지만 성능만은 확실한 이 737 조기경보기 2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형 항모와 40대의 함재기를 기준으로 하면 5, 60대의 F-35A와 KC-330 2세대, 이 737 2대를 도입하거나
F-35A 20대를 도입한 뒤 KF-21 보람의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KC-330 2대, E-737로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전력이라면 우리 영공과 영해로 접근하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5일 우리 한국의 KF-16U 6대와 KC-330 한 대가 호주로 비행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제한적인 해외 전력 투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모를 양산할 돈이라면 우리 군의 구형 호위함을 전부 FFX-3 이상의 고성능 호위함으로 조기 교체할 수 있으며 국군의 모든 견인 포대를 K9으로 교체하거나 K2 전차 최대 1000대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항모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해군력의 정점입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항모가 없는 해군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항모가 없다면 정조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중국 항모전단 한 개조차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함대전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중국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움직이면 무조건 우리 함대가 적에게 먼저 발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얻어맞아야 합니다. 즉 시작부터 한쪽 팔을 꺾이고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일반 군함의 레이더는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탐지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기경보기에서 탐지된 좌표로 항모비행단이 해수면에 바짝부터 시스키밍 미사일을 쏜다면 아무리 이지스함이라 할지라도 요격미사일 사거리 안쪽에 들어선 뒤에야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한마디로 적의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지스함의 우월한 성능을 이용해 어찌어찌 공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소모하지 않았고 손상도 전혀 없는 중국 함대를 상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수의 공격 자산을 소진하고 난 뒤에야 싸우는 꼴이라 당연히 이길 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장이 아니라 항모가 없는 전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해 내에서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한다면 적성국의 항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모두 단방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자주적인 해군이 되려면 항모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항모 보유를 주장하는 것도 타국의 무력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우리 영토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로운 분기에 도달한 한국형 항모 사업과 KF-21 함재 기행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형 항모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